지난 7월 대전시의회의 새로운 수장이 된 권중순 의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펼치며 대전 시민의 행복과 대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대전시의 의장 권중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경제가 많이 어렵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음지가 양지되듯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고 저 또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의장직을 맡은 이후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의장이 되고 나서 우리 지역 언론사를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관기관도 좀 방문을 했고요. 폭우가 있어서 수많은 그 수해 현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방문도 해보고 실태도 파악해보고 좀 고민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대전시에서는 이 수해 현장을 복구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하천관리사업소고요. 하나는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이 두 곳을 방문을 해서 격려품도 좀 전달을 하고 격려 말씀 좀 드리고 또 실태도 좀 파악을 하고 이런 일을 했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으로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또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엊그저께는 또 우리 보건소를 방문을 해서 그분들 또 실상도 좀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의회 후반기에 개원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하지 않고 그 비용과 우리 의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낸 그 비용을 모아서 격려품을 만들어서 우리 보건소에 방문해서 격려품도 전달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이 접어들었으니까요. 네. 의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의회를 열어서 이것을 열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좀 상의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과도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안건 검토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요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많아서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제8대 대전시 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맡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150만 시민의 행복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네. 우리 대전시청과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이 집행기관으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 의회에는 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구로서 존재하는 거고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네. 이런 일을 맡고 있는 대전시 의회의 수장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잘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 의회 22분의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또 열심히 힘을 모아서 노력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요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 후반기 원구성 과정도 순탄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의장이 되는 과정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네. 뭐 조금 앞으로 조금 땡긴다고 하면요. 제가 사실은 2번 낙선 후에 시의원 3번, 4번, 5번 됐거든요. 그리고 의장 선거도 2번 의장을 떨어졌었고요. 3번 만에 됐습니다. 네. 3번도 특히 참 5번에 걸친 투표를 해서 의장이 됐는데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의장이 됐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상당 부분 해결이 됐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원구성 과정이 좀 길고 이렇게 복잡했던 이유도 사실은 국회도 마찬가지거든요.
47일간 걸렸거든요. 이건 잘해보겠다는 뜻이 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이 나면 결과에 그 수능을 하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합리적인 판단과 인격을 믿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의장으로서 의장 활동하는데 많이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그럼에 불구하고 의원님들을 더 찾아뵙고 의원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하나로 좀 모으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후반기 일정이 어쨌든 시작이 됐습니다. 후반기 의정 운영 방향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예. 대전시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인 제가 있지만 그리고 나 21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가 많이 마련해 드려야 돼요. 이전까지의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집행기관에서 정책과 예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로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그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가거든요. 사후에 수정을 했는데 제가 의장이 돼서는 사후에 수정하지 말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미리 사전에 소통 좀 하자. 소통을 해서 정책, 중요한 정책 미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예산도 중요한 예산 가져오세요. 미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청과 의회가 소통도 되고 발전도 되고 결국은 대전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이런 방향으로 2년 동안 의장으로서의 활동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의정혁신추진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대전시의회가 생긴 지 31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구간이 명관이다. 네. 특히 공직사회는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걸 도입해서 새로운 일을 하다가 혹시 감사의 지적을 받을까 또는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오해, 뭐 청탁에 관련된 것이 일이 아닐까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전시의회도 변화하고 공직도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저도 생각을 해봤고 우리 대전시의회 의원님들이 또 같이 뜻을 모아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내셨고 네. 전현직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교수님들 그리고 전현직 시의원들 총 16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네. 의정혁신 추진단을 지금 만들어서 연구 결과를 10월까지 내는 걸로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혁신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일단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그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고 정책이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의회가 집행기관이 협의를 해서 대전시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국가 법령의 개정 또는 타 시도의 그 조례의 개정 또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환경이 변화하면 이것을 조례로 한번 담아볼 때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미리 입법정책실에서 정보를 잘 수집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의원님들 중에 그 분야의 전문가 의원님이 있습니다. 우리 22분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 잘 연결을 해가지고 대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입법정책실에 대한 효율화 방안 우리 대전시의회 전문위원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민원 접수대장을 만들자. 그래서 어떤 의원님이 어떤 민원을 받아서 접수를 언제 했고 진행 과정이 이렇고 결과는 이렇게 났더라. 라는 방법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해 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네. 우리 대전시 의회도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의원 연구회라고 있는데요. 지금 8대 의회가 시작돼가지고 전반기에 지방자치 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연구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2개의 연구 모임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는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 발전을 좀 하고 교육도 동서교육 격차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약간 있거든요. 이런 걸 해결 좀 방안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균형 발전 연구회를 지금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 업무를 볼 때 조례를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많이 행정을 보고 있는데 그 조례가 불편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한번 연구해서 대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재정부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조례 재정비 연구회를 또 이렇게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네.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안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도시철도 2호선, 순환선이거든요. 대전을 네. 한 바퀴 삥 도는 순환선인데 예타 면제도 되고 상당 부분 진도를 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또 조속히 준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호남선에 고속철도가 적게 들어오면서 그것을 도시철도로 활용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도시철도 3호선 기능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대전을 2호선으로 한 바퀴 순환을 하고 네. 1호선과 3호선이 X축으로 되고 나면 도시철도를 타고 그리고 시내버스를 타던가 또는 요번에 타슈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무료로 탈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버스 또는 1시간 무료로 이용되는 타슈를 이용해서 대전시 어디든지 편하게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대전시 발전에 대해서 큰 축을 담당했던 대덕특구 재생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대전시는 원도심과 신도심이 구성되어 있는데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 네. 재건축 사업, 도시정비 사업 이런 걸 또 지금 해야 되고, 그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전의료원이 빨리 대전에 유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어린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잘하면 장애가 없어지던가 장애의 정도가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린이 재활병원을 대전 시내에 좀 만드는 일, 이런 것이 현안 사업 중에 몇 가지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의회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지방자치가 2개인데요. 하나는 정책보좌관 도입이고 하나는 인사독립권입니다. 한 분 정책보좌관이 생기면 의원님들이 능력이 4배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투자로서 국민이 광역위원회에게 정책보좌관을 투자해 줌으로써 우리 광역위원회 능력이 4배로 되면 대전시와 그 교육청에 대한 견제 기능과 정책 이런 제안을 하는 기능이 훨씬 나서지겠죠. 그리고 인사권 독립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대전시 의회 의장이지만 대전시 의회에 근무하는 시청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대전시장이 가지고 있어요. 이 의회에 있는 시청 공무원들은 저희 지시도 받겠지만 보이지 않게 시장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의장이 인사권을 갖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대전시 의회의 그 어떤 독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 단체장과 그리고 지방자치의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되고 있고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몇 년 사이에 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자치가 해야 될 필요성과 이런 것이 명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완벽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겠느냐, 자치분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대전이 혁신도시가 된다는 가정하에 대전시청에서 국가 공공기관을 대전 역세권 주변과 회덕 연축지구에 지금 2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까지는 혁신도시도 지정이 되지 않았고 국가 공공기관도 2군데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변수가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전 시민과 우리 대전시 의회와 대전시 공무원 모든 정치권 모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혁신도시가 오게 하고 네. 2개의 기관이 대전역과 그 회덕지구, 회덕연축지구에 오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대전역 주변이 활발하게 되면 당연히 중앙로와 연결돼서 충남도청까지 중구까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전시 의회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토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결의안과 건의안을 만들어서 요번에 꼭 혁신도시를 지정해주고 공공기관이 대전에 유치되도록 해달라는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전시 의회에는 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현안도 남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와 어떻게 협력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원도심 하면은 상징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네. 어디냐면 충남도청부터 대전역까지. 이 부분이 예전에 대전하면 다 그곳을 떠올리시는데 일단 충남도청을 예를 든다고 보면 본관동에 지금 실질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와 정치권에서는 그곳에 국립미술관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립미술관을 정말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끔 거기다가 뭐 정기적인 공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해서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계획을 짜서 국립미술관이 유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중앙로 마중물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이고 좀 상징적인 것이 지금 중구 쪽 그 지하도와 대전역 주변에 있는 동구 쪽 지하도가 지금 대전시청을 통해서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지하도를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하나로, 시켜놓으면 대전역에서 내리신 분들이 지하도를 걸어서 충남도청까지도 올 수 있고 걸어서 오시다가 목적교 부근에서 커플 브릿지, 뭐 조명 이런 걸 만들어 놓은 대전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것도 좀 관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오면 은흥정에 있는 LED 거리도 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동서교육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좋은 선생님을 원도심 쪽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도 더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형태든 원도심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직원들 또 예산 이런 것이 많이 와서 원도심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방안 같은 게 마련돼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해서 그 정책을 펴거나 시설물을 갖다가 놓으면 그게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꼭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 의회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현장을 자주 가시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의장이 되고부터는 의장단도 별도로 주요한 정책과 주요한 시설, 이런 쟁점되는 장소나 이런 곳에는 의장단도 저희들도 현장 방문을 실제로 지금 다니고 있고요. 아까 네네. 제가 말씀드렸죠. 의원들의 수준을 높이고 폭넓게 제대로 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시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고, 그것이 집행기관과 뜻과 의회의 뜻이 맞으면 좋고, 그것이 아니면 바로잡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의회의 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소통을 통해서 열린 네.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네. 하고 계신데요. 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시민들과 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각각 의원님들별로 사실은 출근하는 날보다 현장에 있는 날이 더 많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찾습니다. 생각외로 엄청 많이 찾아요. 우리 시의원님도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놔요. 도로에다가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권중순 민원전화 010-540-7819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네.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의원님들이 그 관공서, 주민센터도 방문을 하고 사회복지실도 방문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이게 방문을 해서 충분한 그 정보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찾아뵙지는 못하고 네. 연락이 오시면 가서 만나 뵙고 뭐 이런 일은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회 남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이번에는 의장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의장님은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도 있으실까요? 예, 26살에 이제 세무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직도 젊기 때문에 공부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가서 겸임교수도 10여 년 했었고요. 그리고 특강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방송도 출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시민단체에 가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네.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제도권에 좀 들어와서 하면은 더 잘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실은 2002년도에 제도권을 들어왔고요. 네. 2002년도 떨어졌습니다. 2004년, 2006년도에 떨어졌어요. 2010년도에 4, 18, 3번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준비하지 않고 도전하면 떨어진다. 그리고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목표가 분명하면 끝까지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고, 이렇게 그런 동기로 정치에 입문을 했고, 네.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선의 대전시 의원을 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보람된 순간 언제였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스타일이라, 이 정도는 법률적으로도 문제 없고 해결이 될 일이 있으면 해드리는 겁니다. 네. 시설물로 보면 지금 대전 추모공원에 1봉안당, 2봉안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장의 위기가 있었는데도 정책부서와 예산실 간에 어떤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3봉안당을 못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찾아내서 조속한 시간 내에 3봉안당을 만들어서 지금 3봉안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우리 뿌리공원에 가보면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효문화진흥원이 지금 있고, 그리고 5월드도 지금 많은 확장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대전 외입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대전을 찾는 시설물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조례 쪽을 보면 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위한 최초의 제가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새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지어야 되니까 네. 친환경 녹색 건축물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대전 곳곳에 의장님의 손길이 묻은 곳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의장님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의장님만의 신념이나 철학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원칙을 중요합니다. 원칙이 정말 원칙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목표를 정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어떤 원칙이 변하지 않는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만나서 젊은이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 또 다른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 정책을 제가 받아들여서 시장에 반영하고 저도 앞에 행동을 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젊은이들을 열심히 만나기 위해서는 기회가 돼서 충분한 대화가 되고 모임이 된다고 하면 제가 밥도 잘 사고요. 술도 잘 삽니다. 네. 네. 네, 이제 시의회 의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으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저는요, 미래를 보고 현재 일을 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현재에 충실하려고 하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저는 무슨 일을 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목표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보시면 네. 권중승이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전시 의회와 대전시 의원 그리고 저는 시민 편입니다. 우리 대전 시민들이 대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대전시 의회와 저희 의원 저는 열심히 대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고 대전시와 대전시 의회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된 행복한 대전을 만들겠다는 대전시 의회. 협치와 소통으로 대전 시민을 위한 대전시 의회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함께 공감해보는 이슈앤피플.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